그분하고 같이 이제 심양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일 든든했던 게 뭐 경찰 공안 옷을 딱 입은 분하고 함께 다니니까 전혀 그 신변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시고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드님이 데리러 나와서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고, 그 할머니 얘기는 훗날 제가 다시 못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심양에 있는 그 경찰네 집에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 이제 크게 운송업을 하는 집, 이게 큰 대형 트럭을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집인데, 이런 공장도 따로 있고, 집도 보니까 굉장히 큰 집인데 잘 치우지는 않아서 지저분하지만 집은 굉장히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집이고, 그래서 그 경찰과 제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자, 1년 있는 동안에 나한테 호구를 해달라. 나는 돈을 안 받고 호구만 해달라. 그 조건 하나였고, 그리고 신변보호를 꼭 해줘라 였고, 그 집에서는 어머니가 낮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말동무 좀 해주고, 그리고 이 경찰이 이혼한 전부인한테서 나온 아들애가 있었어요. 5살짜리. 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시간 되면 데려오고, 이게 제 하는 일이 다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딱 이리 돌아와 보시더니 너 북한에서 온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맞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북한 여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와 진짜 깜짝 놀랬다야 하면서 그 평안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북한에서 온 여자라고 해서 못 먹고 정말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옷도 우리보다 더 잘 입고, 응? 어떻게 이렇게 북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여자가 왜 북한을 떠나서 왔냐? 자기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조교라도 북한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동생들 부모님들이 평남도 쪽에 어디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모님은 감옥에 끌려가 사망했다라고 하고요. 동생들은 탄광에서 일하다 다 사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우라를 새길 길이 없어서 계속 낮이면 술도 잘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누군가의 말동무가 아마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처음 뭐를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중국 땅에 들어와서 어찌됐든 북한은 행방불명보다 죽은 사람이어야 애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지장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 경찰의 도움도 받았고, 그 다음 이제 저한테 이제 물건을 공수해 주던 분, 그분들을 찾을 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보다는 북한 당국과,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그 고객이잖아요. 북한 당국 더 가깝지 않겠냐. 이런 경우에 나를 갖다 불게 되면 나는 하루아침에 보이부가 지금 잡으려고 뒷조사 하던 도중에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했고, 먼저 이제 이 경찰을 띄워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 동향을 알아봐 달라, 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그 경찰이 나서서 우리 누나인데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그 북조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안 나오면은 누가 거기서 살고 싶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해라. 그렇게 자리가 마련돼서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귤 같은 것도 많이 내갖고, 그다음에 사과와 배, 북한에는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크고 멋있는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해서 어쨌든 사고로 나를 좀 죽게 해달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 가만히 고민하더니 하루 이틀 지켜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던 중에 이제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7명이 다치고 2명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1명을 저로 이제 이분들이 둔갑을 해주셔요.
그리고 일단은 죽여놓는 거는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 이게 또 죽었다는 소식이 북한까지 가게 하려면 북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와 함께 자주 출장을 나왔던 가장님이 마침 중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래 여러 번 저희가 들었던 호텔 근처에 자꾸 가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알아봤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지 없는지 현지에 나와 있는지 이제 알아보고 나서 그분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모험을 하는 거죠.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하는가에 따라서 제 가족 운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여기 왔다. 여기 왔는데 조국에 들어가서 나를 사망한 사람으로 좀 보고를 좀 해줘라. 그걸 어떻게 내가 하겠나.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내가 중국 사람들하고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분이 정말 조국에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로 형체가 형편없이 돼서 여기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이 몽땅 다 이제 화장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화장한 거라도 이제 조국에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이제 답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로 만드는데 제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시름이 놓인가 반면에 북한에서 이걸 믿을까? 이런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저를 사망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도 장성택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 가족은 추방 가고 본인은 처형됐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 많이 이제 안타까웠어요. 태영호 공사님 책을 보면서 너무나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전에 그래도 빨리 나온 게 참 잘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에서 한 차례 북송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 속에서 저를 사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데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이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마치게 됩니다.